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앤뷰의 전용상 기자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예.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죠. 갑자기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있죠. 한동훈. 네, 이 한동훈 오늘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름이 언급이 됐잖아요. 그랬죠. 네, 한동훈 씨.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이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텐데. 맞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요.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 있잖아요. 나왔을 그거죠. 때, 언니 뭐 거실 건데요? 저는 뭐 장관직 다 걸겠습니다. 뭐 거실 건데요? 막 그랬던 양반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근데 양반입니까? 지금은 한동훈 전 이제 국힘 당대표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씨가 자기 뭔가 걸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지금 아무것도. 뭐 예. 목을 걸어야죠. 이제 예. 자, 자기의 그게 22년도예요. 그죠? 2022년도 7월 7월 19일 예. 밤이죠. 밤이죠. 예, 바로 청담동 술자리 예. 의혹 보도가 시작된 그 시점이 바로 2022년 7월 19일 그 밤에 그 사건.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맞습니다. 그 사건이 실제 있었는가 여부와 만약 그러한 그 술자리가 있었다라면 그 자리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참석했냐? 네. 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건 한동훈과 관련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윤석열 경우에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뭐 가짜뉴스 하면서 당시에 더 탐사죠. 열린공감 더 탐사 뭐 가짜뉴스의 뭐 진원지 이런 취급을 하면서 국무회에서 언론 탄압을 하는 그런 발언을 그게 했었잖아요. 뭐냐면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뜨거운 국물로 속풀이를 하던 사람들의 그 언어적 습관 아니냐. 그게요. 뭐 이런 생각이 뜨거운 드는데. 맛을 보여준다 이런 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진구 기자가 2차례 구속될 뻔도 하고 그렇죠. 엄청난 그 탄압이 가해졌는데 정작 윤석열은 그 보도와 관련해서 별도의 뭐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한동훈 씨는 달랐습니다. 한동훈 씨는 이제 이 김여김 의원과 또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등을 대상으로 10억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이 올해 이제 여름인가요? 봄인가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1심에서는 이제 누탐사가 강진구 기자 등이 패소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한동훈은 또 대대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직 조할 단계, 완전히 이 승소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핵심적인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결정적인 게 나왔어요. 최근에. 그거를 또 우리 이준희 기자께서 또 청구를 한 내용도 있죠. 제가 처음 청구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누탐사 강진구 기자, 또 박대웅 기자 이렇게 계신데 이제 누탐사 측에서 한동훈의 그날 행적과 관련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동안 이 상당한 그 기간에 걸쳐가 여러 차례 했는데 뭐 정보 부존재 등등 하면서 다 피해갔어요. 피해가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이 법무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질질 끌다가 최근에 아주 이 중대한 의미가 큰 정보 공개 결정을 법무부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내용에 관해서 저도 지난 11월 17일인가요?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수행 비서와 수행 비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서류 가방이나 이런 거 들고 장관은 이제 수행하면서 뭐 의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챙기는 비서 아니에요. 법무부 사무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운전 기사가 있습니다. 이분도 공무원이에요, 공직자인데 이 두 사람의 그날 그 근무 초과 근무에 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2022년 7월 19일과 20일 사이에 합쳤어. 두 사람 합쳐서 총
초과 근무 시간이 14시간이라는 14시간. 정보 공개 결과를 그러니까 7시간씩이죠. 법무부가 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7시간씩 했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한동훈의 7시간이 7시간이 되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말 이 안타까운 사회적 재난 이 비극인 세월호 사건 때 참사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시민사회 유족들이 강범위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이걸 밝혀내려고 했잖아요. 지금도 명확히 규명된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4일 7시간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씨가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14시간 초과 근무를 근거로 누탐사가 다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초과 근무의 그 사유와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거예요. 여기 관해서 법무부가 12월 8일일 겁니다. 8일 날 공개를 한 겁니다.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놓은 거죠. 이 두 사람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장관님 수행이라고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공개 결정 통지를 한 거예요. 이 장관님이 누굽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님 수행을 2022년 7월 19일 밤에서 20일 새벽 사이 7시간 동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11월 17일 같은 내용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당초 결정 기한이 11월 28일이었어요. 이걸 한 차례 연장을 한 거예요. 법무부가. 어떤 이유인지 아세요? 지금 처리할 그 업무가 너무 밀려가지고 복잡하고 뭐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단순해요. 그래서 이거를 12월 10일까지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10일 날 딱 제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 열고 딱 들어가니까 공개 결정 딱 나왔는데 이미 저는 이제 누탐사 쪽으로부터 확인했고 누탐사가 12월 9일 날 보도를 했잖아요. 네. 장관님 수행이라는 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한테도 장관님 수행이라는 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12월 10일에 딱 같은 내용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저는 이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표자로서 또 일반 또 국민이기는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누탐사에 이어서 우리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정보공개 청구한 이 결정 통지를 통해서 복수로 법무부가 2022년 7월 19일 한동훈 장관은 7시간 동안 모처에서 모종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죠. 그 모처라고 하는 부분이 법무부 건물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네. 법무부에서 그 장관이 그날 밤에서 새벽까지 있었다라면은 수행 비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운전기사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모르죠. 뭐 대기해서 퇴근시키기 위해서. 퇴근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면요, 그러한 내역은 거기서 뭔가 결재를 했거나 회의를 했거나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 전제가 성립되려면은. 근데 현재까지는요, 그러한 내역은 확인되지도 않고 또 법무부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그날 이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한동훈 장관이 그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행성지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대로 안 나왔겠죠. 네, 그건 맞아요. 근데 공개를 해줬어요. 한동훈 장관의 행적에 관해서 공개를 해줬습니다. 2022년 7월 19일 행적. 뭔지 아세요? 그날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걸 공개를 해주면서 장관의 그 행적이나 이런 것, 일정 이런 것들은 별도로 그 기록을 보유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만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을 보면 된다고 해서 제가 다 알고 있지만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10시 국무회의라고 딱 찍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완전
동문서답인 거예요. 제가 정보 공개 청구한 건 내용은 뭐냐면은 밤이에요. 네, 국무회의 그 결과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에 14시간 운전기사랑 수행비서가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그 결과는 바로 한동훈 장관이 그 시간대 뭔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7시간. 그죠. 7시간에 뭔가 했다라는 걸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기가는 답변은 하지 않고 오전에 국무회의 한 거를 떡하니 정보 공개라고 해가지고 동문서답하다시 저한테 공고를 해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이 정보 공개 수행 비서와 운전기사가 장관님 수행, 한동훈 장관을 수행했다. 7시간 수행했다는 게 명확히 법무부의 공식 문서에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오버된 7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초과 근무죠. 예. 퇴근 이후에 퇴근 이후. 7시간입니다. 네. 공무원은 9시부터 18시 오후 예. 6시까지니까 그 퇴근 이후에 이후에 7시간. 네, 그리고 듣기로는 또 식사 시간은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밤 7시간인가 초과되면은 그 이상의 이거는 또 포함이 안 된다고 제가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건 뭐 일단 그래서 확실한 거는 7시간은 초과 근무로 수당을 신청했고 인정받아가지고 수당이 지급이 된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초과 근무라고 하는 부분은 퇴근 시간 이후에 근무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7시간 수행을 해서 외부에 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7시간 동안 한동훈 당시 장관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떳떳하다라고 하면 행선지를 밝혀야죠. 정말 공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예를 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가 회의를 했거나 수행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렇죠. 그럼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해서 만날 사람이 있어야 만나서 된다고. 보니까 폭탄 주 먹은 거예요? 아니 만나야 된다고 해서 가서 만났다 이렇게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런 근데 업무를 수행했다면 어디냐? 근데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국가 기밀인가요? 아니죠. 운전 수행 비서와 운전 기사가 초과금 7시간을 했다라고 수당을 신청해가 받았잖아요. 국가에 돈이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습니까? 7시간을 수당 신청을 할 때에는 분명히 어디서 어디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운전기사는 그 일지를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법무부가 정보 공개한 내역을 보면 그 수당 신청 그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유에 장관님 수행이라고만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장관님 수행. 그러니까 여기서 장관님은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님 수행이라고 7시간을 뭐 사전이었던 사후였던 신청해가지고 수당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는요, 가장 궁금한 대목이 이거 아닙니까? 그럼 왜 거기 초과 근무 수당 신청할 때, 아니, 뭐 청담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다른 장소라면 다른 장소에 가서 뭐 했다, 그 장소에 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그냥 장관님 수행으로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행비서도 같이 갔고 운전기사도 같이 갔잖아요. 그러면 뭐 기름을 꽉 채웠던 어떻게 됐든 이동한 거리가 있고 내비게이션 이런 데 다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을 발동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누탐사 측에서 이미 그 부분에 관한 그 차량 운행 기록, 일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정보 부존재 이렇게 해가 법무부에서 답변해버린 거예요. 저는 근데 법무부 답변도요,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고지 그대로 믿을 대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그 비난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까? 가짜뉴스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 7시간을 수행비서 운전기사가 수행했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제 우리가 핑퐁 탁구할 때 공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한동훈 쪽으로 넘어갔으면, 그러면 한동훈은 여기서 자기가 또 받아치든지 못 받아치든지 뭔가 이걸 내놓아야 돼요. 근데 한동훈 씨의 지금까지의 이 행태를 봤을 때 가짜뉴스다, 이렇게만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정작 자신의 알리바이는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이 그것은- 행태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마 지금 한동훈 씨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이 기자는 내가 정보 공개를 내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정보 공개 대상은 한동훈 본인에 관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이번에 어쨌든 한 부분은 수행 비서와 운전 기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행적에 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공개했다고 하는 거는 10시 국무회의밖에 없어요. 저녁에 일정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 혹시라도 한동훈 전 장관이 개입하거나 관여했다라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땐 정보공개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다면은 이 이해 당사자의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 따라 가지고 한동훈 전 장관한테 법무부가 물어보고 야, 하지 말라고 했다라면 이거 중대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동훈 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형사 같은 경우는 형사 1심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민사는 한동훈 씨가 이제 김의겸 전 의원 그리고 누탐사 강진구 기자 등 상대로 10억 이 부분이 1심에서 8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잖아요.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한동훈 씨와 수행비서, 운전기사 증인으로 정인으로 채택해서 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련한 소송이 이미키 씨라고 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수죠. 네, 이거는 1심에서 누탐사 측이 이겼습니다. 네. 이겼는데 2심 민사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12월 10일 선고하기로 돼 있는데 이번에 장관님 수행이라는 법무부의 공식 문서가 정보 공개가 이제 해신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전격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재판에 직접 다녀온 누탐사 측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이미키 씨 쪽으로 이제 그쪽이 이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원고 쪽으로 좀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듯한 그런 심정을 재판부가 보였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전격적으로 연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미키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에 공개된 장관님 수행, 7시간 장관님 수행이라는 이 법무부의 공식 정보 공개 결정을 무시할 수 없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뉴탐사에서 공개한 첼리스트의 운전 그 거리. 아, 그렇죠. 그 파일 부분은 지금 1심 그 재판부가 형사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해서 지금 국가수에 이 파일의 조작 여부에 관해서 규명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이번에 공개된 법무부가 공개한 한동훈 장관님 수행 7시간 장관님 수행이라는 당시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의 7시간 장관님 수행은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바로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입니다. 그래서 형사 1심 재판부, 항소심, 민사 항소심 재판부에서 한동훈 수행비서, 운전기사. 한동훈 씨가 그 감춰놨던 후다를 까시죠? 네, 정인 채택을 해서 한동훈 씨가 떳떳하다면 법정에 나와서 나 그날 다른 데 있었어. 딴 데에서 저 나 이런 업무를 했어. 이야기 좀 하고 있었어. 정보를 좀 듣느라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그것도 공적 업무인가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친구도 그 공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 친구라고 친구들이 하지만 법 쪽에나 이런 그렇죠. 쪽에 예, 그쪽에서 뭐 얘기를 들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까면 되잖아요. 네, 그거를 그렇게 했다 얘기를 하면 돼요. 네, 공개하면 되잖아요. 공개하면 되죠. 네. 그러면 자기가 근데 이겨요. 근데 그걸 왜 못 밝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래서 그 뭐 어디 넘어갔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형사 1심 재판부 그리고 항소심, 민사 항소심 재판부에게 저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표자로서 이 한동훈
씨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무부의 정보공개 결과가 통지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정인 채택해서 그러니까 신문하기 바랍니다. 예, 재판부에서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한동훈 씨와 그 수행비서 그다음에 운전기사에 대해서 반드시 증인 채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공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한동훈 씨가 입증도 해내지 못하는 가운데 누탐사가 당시 보도를 통해서 다들 공직자 아닙니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 특정 그 로펌이 그 변호사들이 몰려 있는 곳에 가가 술을 먹고 뭔가 모종의 얘기를 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오갔다라면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언론은 권력을 감시해야 되는 그 책무가 갖고 있잖아요.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도한 거는 이거 매우 정당한 보도거든요. 그게 만약에 일부 뭐 사실관계가 조금 틀릴 수도 있을 뭐 시간대라든지 뭐 위치 이런 것들이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데 그것을 권력자들이 지금까지 은폐하고 또 권력기구로 동원해가지고 이 언론사 강진구 박대용 뭐 등에 있는 이 누탐사, 더탐사, 누탐사 언론사를 탄압하는데 그렇게 했다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동훈 씨와 수행비서, 운전기사 정인 채택해서 신문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